메디컬 명의를 소개합니다. 이강영 한의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게 생기시네요. 제가 만나뵌 한의사분 중에서 제일 잘생기시고 동안이죠? 예, 제일 동안이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저는 습관이 뭐였냐면 이렇게 턱 받치는 거였거든요. 저도요. TV 같은 거.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자세 좀 바르게 해라. 복 나간다부터 너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저도 이제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자세하고 척추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 네, 물론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충격을 분산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S자 곡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S자 곡선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 평소에 척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새는 나이를 불문하고 뭐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요.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여자들이 빅백 이런 유행을 많이 타가지고 네. 백이 커지, 이렇게 큰 걸 그냥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니는데 그게 뭐 많이 넣어서 좋다고 하면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어깨를 쓰니까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오늘 여기는 없네요. 다리 이렇게 다 꼬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틀어지더라고요, 몸이.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겠네요. 아, 네. 척추 질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수록 치료효과가 높고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한 95% 이상은 수술 없이 자연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수술 결정하지 마시고 보존적인 치료를 해본 다음에 경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난히 오늘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령대별로 이렇게 또 어떤 척추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지 저희가 좀 표를 보면서 알아보죠.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4가지 질환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그 10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허리 질환이 뭘까요? 10대. 자,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10대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뼈가 휜다 해서 측만증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측만증이 그래요?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보죠. 자, 10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척추 질환 뭡니까? 척추 측만증이래요. 척추 측만증. 그렇구나. 자,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척추를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 등의 주변 조직 자체가 아직 완전히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생활 습관 자체가 한쪽 어깨로 무거운 가방을 많이 맨다던가 그리고 특히나 공부를 장시간 할 때 앉는 자세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측만 정도가 많이 심하신 경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래 장시간 공부하면서 여가 시간에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척추 장애가 있으면 다른 쪽도 많이 아플 수 있는 건가요? 이 측만 자체로 인하여 주변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해지게 되면 내부 장기를 압박하는 것으로 인하여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뇌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네. 뭐 우리가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앉아야 할까요? 허리를 최대한 엉덩이를 바짝 뒤에다 붙인 상황에서 자, 그리고 약간 붙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도 살짝 등받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히려 90도로 딱 세워주는 것보다는 원래는 등받이에도 이제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서 기대주는 게 더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쿠션 같은 거 하나 받치는 거 괜찮아요? 그럼요. 그런 거 좋습니다. 참 이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아주 정말 저희가 바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대에 올 수 있는 또 어떤 척추 쪽에 질환이 있는지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죠. 20대에 올 수 있는 거. 자, 뭘까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왜요? 열정에 차서 막 움직이느라. 밤새 나이트에서 이제 흔들고. 그렇죠. 20대가. 자,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자, 20대는 뭘까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 제가 비정상은 아니네요. 왜 목 디스크가 20대를 제일 많이 오죠? 20, 30대에는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TV 시청 그리고 평소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약간 앞으로 빼고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북목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경추 주변에서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의 과도한 긴장이 초래되어 일자목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자목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평소 어깨에
뒷목의 뻐근함이나 통증 등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목 자체가 계속 진행되어 디스크를 압박하게 되면 디스크 자체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경추 디스크가 유발되게 됩니다. 40대, 50대에 올 수 있는 것을 맞춰볼 텐데 먼저 우리 40대 대표죠. 우리 표인봉 씨, 김병희 씨. 저거는 척추 관협착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0대가 40대에도 그 관들이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는 그 허리만 보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시커매가지고 허리가 신경이. 예, 허리 신경이 완전 흑인이에요. 50대입니다. 자, 탐진 씨.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왜냐면은 허리를 많이 쓰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40대는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이 뭔가요? 자, 40대 보죠. 허리 디스크네요. 두 분이 바뀌셨어요. 네. 40대가 허리 디스크, 네, 50대가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40대에 허리 디스크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예. 네, 이 디스크 자체는 20대 중반 정도부터가 되면 벌써부터 퇴행화 변화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따라서 디스크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이 소실되면서 디스크 자체가 질겨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요. 40대 정도까지 과도한 업무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되게 되면 디스크 자체가 찢어지거나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50대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참 단어도 어렵지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과 추간근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원인으로는 이 척추 자체에서 나타나는 골급과 그다음에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 자체가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오히려 인대는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관절 자체, 이 척추를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관절이 후관절인데요. 이 후관절 자체가 염증을 오거나 비유가 되는 식의 그런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게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자체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쉽게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나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도 있는데 그게 제가 그쵸.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증상의 차이로는 이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의자에 앉아 있거나 평소에 허리를 구부린 동작을 취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 쪽으로 하지의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척추관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구부리면 편해지고 허리를 피면 증상이 심화됩니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이 양측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가진단법을 저희가 이렇게 표로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고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예. 조금만 서 있거나 걸어도 허리가 앞으로 굽는다. 두 번째는요. 의자에 앉으면 꼬리뼈 주위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의자에 앉을 때 꼬리뼈 있는 데가 굉장히 아프다. 네. 다음. 엉치뼈가 시큰거리고 당기거나 시리다. 자, 마지막. 잘 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다. 잘 때 다리에 막 경련이 오고 통증이 온다. 네. 자, 여기서 몇 개 정도 해당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으신 건데요. 네. 그래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1번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서 있거나 좀 걸으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는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술 안 하고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하시다 보면 점차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밤나라 배나라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야. 어제는 어미씨 왜 그래? 갑자기 왜 허리를 잡고 나오니? 허리가? 허리. 아 그럼 얼른 진료실로 가서 허리 가야 돼. 신발 들어. 알았어. 얼른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들아입니다. 네, 허리 통증이 전부터 조금 있으셨다고요? 있는데 가끔 가다가 허리가 좀 무리를 하면 좀 뻐근하고 가끔 가다가 좀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대표 탐진. 자다 일어나면은요. 네. 이렇게 홈트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굉장히 아픈 때가 많고요.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걱정인 20대 대표 김원구. 과연 두 사람의 척추 건강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자, 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자, 20대 대표입니다. 김원구 씨. 예. 본인 몸 본인이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언제나 여기 나오면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50대 정도는 돼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허리가. 중정도요? 가운데? 보통? 네, 보통 정도. 우리 척추 건강은 어떨까요? 20대죠? 김원구 씨. 해가 하나도 없어요. 네. 20대.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김원구 씨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진단을 해본 결과 평소에 허리가 약간 과전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전만이란 건 뭐냐면 허리 자체는 약간 앞으로 곡선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너무 심해져서 과전만 상태가 유발되게 되면 이후에 퇴행성 변화를 많이 유발시키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복부 지방이 많은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걷거나 생활하는 습관이 많으신데요. 이 배를 앞으로 내밀고는 자세가 척추 자체를 앞으로 너무 과전만 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운동이나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 있을 때 배를 집어넣고 바로 서 있는 척추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탐진 씨는 오히려 20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치료를 하셔 지금은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고 간혹 가다가 본인이 무리했다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많이 장시간 했을 경우에 한쪽 다리로 저리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리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나마 이제 번개가 많지 않았던 것은 탐진 씨는 본인 스스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건강 관리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운동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적절히 받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일단 치료는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또 한의사님이 직접 알맞은 치료까지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화면 통해서 어떤 치료인지 확인해 볼게요. 과거 허리 디스크를 앓았던 탐진. 뜸 치료를 통해 긴장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했다. 요추가 앞으로 구부러진 것이 확인된 김원구. 침구 치료를 통해 요추와 경추의 근육의 피로도를 낮춰 통증을 완화시켰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한 방법으로도 척추 치료가 가능하네요. 자, 우리 김원구 씨하고 탐진 씨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치료받고 나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져가지고 저는 살을 조금 배를 좀 더 쪄도 될 것 같아요. 자, 비만은 모든 병의 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중 관리하시고요. 자, 탐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깨끗하게 볼일 보고 나오는 기분 있죠.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네. 저희가 뭐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봤지만 이 뜸이나 침이라는 게 그냥 간단해 보이잖아요. 한방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또 수술 없이 치료한다는 건데 두 분께서 받은 치료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두 분은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침구 치료를 하셨는데요. 침구 치료를 통해서 허리 주변에 긴장되고 경직된 근육과 조직들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허리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건 없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침도 무서우면 어떡해요? 수술까지 하시는 분.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냥 약 같은 게 없어요. 약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약으로도 방법이 있나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약물 치료가 꼭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한약으로 이렇게. 그렇죠. 대표적인 한약 재료는 우술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릎나무라고 하고요. 그 약재는 생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허리나 이 관절 주변에 어혈을 풀어주고 종괴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며 이 수경으로 익혀서 사용하게 되면 근골을 보호하고 간신을 보호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관절 질환의 성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척추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노화가 빨리 되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허리가 굽고 좀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등을 계속 한다면 허리 자체의 퇴행화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리가 붓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아까 얘기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척추 자체가 압박골절이 나타나게 되면 척추가 자꾸 앞으로 부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평소에 바른 자세와 그다음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허리 스트레칭 종류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말리게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연하시다. 그리고 다음에 한 다리를 접어주시고요. 이 팔로 세운 무릎을 밀어주면서 어깨를 쭉 틀어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겠다. 네, 이거 굉장히 시원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밀어서 자 시선도 같이 옆으로 따라가주시고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들어. 이렇게까지 바싹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무리가 되신 분들은 팔을 더 앞으로 내밀어서 천천히.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올려주세요. 죄송한데 이 스펀지 좀 벗으면 안 돼요? 본인 근육 맞고요. 요거를 우리 김경민 씨가 제가 볼 땐 분명히 이게 필요한 운동이니까 천천히 호흡을 길게 후 내쉬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후 그렇죠. 나 봐. 조금 더 내려가야죠. 너무 다시 후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한 다리 접고 허리 완전 나가겠는데요? 자, 한 다리. 한 다리를 접어주시고요. 세워서 완전히 발바닥을 바닥에 대주세요. 제가 산송장이나 표현 대양 게 아닙니다. 아니요, 몸 돌아가시다가 입도 돌아가셨어요. 아니, 김경민 씨가 오늘 유난히 와인샷을 많이 받아요. 이거 저도 많은 사람들을 티칭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 또 처음이에요. 자, 반대쪽. 좀 있으면 발갈 거예요. 자, 그렇지. 자, 완전히 세워주시고요. 뱃살도 좀 빼야겠어요. 비만이 안 좋대잖아요. 복부 비만. 자,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자 상체를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니은자처럼. 자, 10초. 왜 떨어? 10초가 안 되는데. 여기가 너무 땡기는데요. 이렇게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면은 아주 건강한 척추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한데 이게 건강해지는 건 맞나요? 그럼요. 이 사람 라이센스 이렇게 없어. 따라하면서 불신감을 가지면 안 될 텐데, 선생님. 진짜 도움이 되나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척추 자체를 스트레칭해서 근육의 유연성과 주변 조직이 이완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연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걷기만 하고 이런 유연성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걷기만 한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을 적절하게 병행함으로써 몸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척추 건강이 더욱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맞춰야 먹는다. 자, 지금부터 질환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고요. 또 맛있는 건강 음식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음식은요? 네, 오늘은 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 쉐이크. 빛깔이 너무 예쁘죠? 네. 시금치 쉐이크. 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멸치 아몬드 주먹밥입니다. 맛있겠다. 아몬드와 멸치가 들어갔어요. 자, 선생님, 이런 음식들이 척추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의 형성에 관여하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음식들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금치 쉐이크를 걸고 첫 번째 건강 퀴즈 나갑니다. 네, 첫 번째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발로 허리를 밟아주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다 O를 드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가벼운 마사지 정도는 그냥 해줄 수는 있는데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그런 마사지도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손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무리하게 가해지면 또 손상이 될 것 같아서. 뼈가 더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중이 잘못 실리면. 그런데 문제를 낼 때는 당연히 삼가해야 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를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선생님. 네, O 맞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이게
이게 정답 맞습니까 할 때는 큰일 날 뻔했어. 살짝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쪼다가 두 번째는 긴장감 있게 확 쪼다가 좋습니다. 자, 정답은 O입니다. 예. 자, 세 잔씩. 맛있어요. 신선하네요. 여자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야, 그거 시금치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먹여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선생님, 왜 O예요? 일종의 전문적인 추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나 치료를 할 때는 적당한 강도와 방향이 꼭 중요합니다. 근데 무작위로 허리를 밟다 보면 오히려 허리 염자나 디스크 자체를 더욱 압박하여 질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가벼운 손으로 하는 마사지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건강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 아몬드 멸치 주먹.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죠? 밥은 먹어야죠. 자, 문제 나옵니다. 네. 다음 중 척추에 가장 무리가 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무직 효인봉, 2번 서서 일하는 계산원 장미화, 3번 걸어서 유적지를 안내하는 문화해설사 박둘선. 자, 척추에 가장 무리가 가는 직업은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1번과 2번 나눠졌어요. 나눠졌습니다. 2번인데. 건강팀 왜 2번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군대에서 이제 보직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볼펜으로 그죠? 하는 업무. 제가 행정병이었어요. 그 행정병. 예, 제가 그걸 행정병. 하고. 예. 두 번째는 헌병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서 있죠. 예. 세 번째는 보병이라 그래서 걸어다니는데 예.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네. 제일 허리 아프다고 얘기한 건 헌병이었어요. 맞아. 헌병들이 허리 아프다고 맞아요. PX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네. 이거를 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인체에는 제일 무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일리가 있네요. 근데 서서 일하는 건 그렇게까지 못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무게가 제일 많이 실려서 이 압박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허리가 안 좋을 것이다. 사무직. 네. 일단은 1, 2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일단은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맛있는 아몬드 멸치 주먹밥의 주인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주먹밥 먹자. 주먹밥. 김경민 씨. 2번이 맞다며. 2번이 맞다면서요. 추고. 속을 뻔했잖아. 자, 드세요. 자, 선생님, 정답의 이유가 뭔가요? 예. 네, 장미아 씨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의 부담감은 2배 이상 더 가중되게 됩니다. 서 있을 때는 다리와 골반에서 몸무게를 같이 지지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앉아 있을 때는 허리 자체에서만 무게 자체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자세도 다 마찬가지지만 서 있는 것도 그렇고 한 자세로 오래 가만히 있는 게 허리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헌병분들 같은 경우도 한 자세로 오래 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헌병만 생각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을 때도 가끔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꾸준한 스트레칭과 1시간에 한 2-3번 정도는 몸을 풀어줘서 허리의 근육을 유연하고 순환이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맛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척추 질환 자체가 퇴행성 변화로 온다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포기하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척추 질환 자체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든든한 말씀 해주신 이강영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